누가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것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먼저 이렇게 전조 증상이라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쥐들이 먼저 알고 새들이 먼저 알고 뭐 벌레들이 먼저 알고 도망가듯이 말이지. 뭐 그런 일들 많이 들어봤죠. 모든 것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아까 큰 선생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총괄해서 6가지의 그런 모든 것과 포함해서 육신통과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하나는 그렇게 동물보다도 예민하지 않지만은 그 전체가 전부 총괄을 해서 아주 그냥 그 영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능력과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력하게 내 자신으로부터, 내 뿌리로부터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반을 가지셔야 돼요. 편안하게 마음으로. 그죠? 편안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차분하게 내 삶을 나로부터, 내 뿌리로부터 돌아다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내 삶의 근원에 이런 이 잠재되어 있고 드러나고 들고 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힘과 에너지의 그 활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다 봐도 내가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물론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한 해 끄트막에 서서 이렇게 숙련법회까지 와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이 잘한 게 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잘 못하려고 잘못했겠습니까? 그죠? 잘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진짜 잘 못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잘못하게 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뭐죠? 그 이치가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 난 서쪽으로 갈 거야 해봤자 자기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 이상은 서쪽에서 멀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마치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걸 내가 뭐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냥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또 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서 정신을 잃고 살 때도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때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총괄을 해서 이걸 쫙쫙쫙 잘라내 갖고 이거는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이거는 교훈으로 삼고 이건 잘못된 거 갖다 버리고 이거는 잘했으니까 그냥 상장 붙여놓듯이 붙여놓고 이렇게 모범으로 삼고 물론 이렇게 해서 좋겠지만은 모든 세상 이치가 나로부터 바깥의 모든 것까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리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나쁠 때도 있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모든 일은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벌어진 것은 당연히 그 벌어질 만한 정확한 조건과 이유를 갖고 벌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뭐 할 게 뭐 있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나쁘게 벌어졌다 한다면은 그게 나쁜 그 자체로서는 그 순간에는 나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더 몸과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하고 이런 모든 주변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어떤 철저하게 모든 걸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아도 자기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렇듯이 지금 나쁜 일이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렇듯이 뭐든지 다 일부러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내 앞에 떨어지는 모든 것은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됐나 이놈의 팔자다 운명이다 이런 소리 입에다가 그냥 습관처럼 붙이지 말고
그런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냥 습관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내 팔자부터 찾아가고 운명부터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인생이 허무장창 쓸데없는 세월들을 보내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생이 훌쩍 가는 거야 그냥. 응? 그런데 다행인 것은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지 않았다. 응?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든 살아온 세월이 어떻게 되든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상태가 어떻든 내가 지금 뭐 가사를 상진했든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팔자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서 골치 아프게 하던 것이 갑자기 그 라디오에서 그냥 듣기만 끊임없이 나오는 그 골치 아픈 음악이 내가 손을 뻗쳐서 딱 스위치를 꺼서 꺼버리면 그 순간에 조용해진 거야.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처럼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내 마음의 손으로 한 손으로 내 근원에다가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장본인이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거기에다가 스위치를 돌려서 딱 돌리면은 그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무조건 바뀌어요. 조금 있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바뀌어. 여운은 남겠지. 그 소리가 어디까지도 귓가에 멍멍하긴 하겠지. 그러나 이미 소리는 지나간 거야.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늦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다보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응?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철칙이에요. 철칙. 애누리가 없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거기에 관여된 내가 스위치를 거기다가 주파수를 거기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 주파수에 맞춰서 거기에 모든 것이 움직였던 것뿐이야. 아니 내가 분명히 안 했는데 그렇지만은 자기가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까 지가 잠자다가 툭 건드려서 돌아간 거야.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즉 말하자면 자기가 건드려 놓은 거야. 그래 놓고는 기억이 안 난다고 시침이 떼면서 그냥 내 인생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받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죠? 다행인 거지. 남이 그랬으면은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하든지 그냥 가서 그냥 뭐 어떻게 협박을 하든지 뭔 짓을 해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럴 일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점잖게 그냥 딱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참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그런 반면에 나 주변에 벌어지는 삶의 모든 것은 전부 내가 해놓은 거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장본인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그게 말은 이렇게 쉽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오욕이 있고 칠종이 있고 뭐 108번뇌가 있고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런 장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이 삶을 두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내 근원에서부터 이게 고구마 그 줄기도 말이야 고구마 그 뿌리를 자꾸 빼면은 그 그냥 복잡한 철조망도 빠져나올 텐데 그 가지를 붙잡고 빼면은 도저히 못 빼는 거야. 그건 뭐 그냥 엉망되는 거야 엉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게. 그렇듯이 그 뿌리만 자꾸 두룩 빼면은 주르륵 빠져나와 그냥. 그렇듯이 내가 근본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걸 갖고 그냥 격가지를 치고 내가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니까 이 학원 다니고 이거 하니까 저 학원 다니고 또 이거 하려니까 저 학교 가고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박사학위 수천 개 받아도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박사학위는 딱 하나만 필요해. 자기가 자기로부터 인정받는 그 박사학위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자는 거예요. 응?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어떤 요리든지 그냥 그 솥에 불만 있으면 알아서 그냥 해먹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듯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이게 참 아침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또 구름이 꼈다가 또 흩어졌다가 하면서 한 해가 가고 기온이 차갑다가 따뜻하다가 온화하다가 또 춥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신기하게 돌아가는 어떤 천지 조화의 이런 모든 것을 움직임을 보면서 참 이게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은 참 나름대로 멋지구나. 환상처럼 멋지구나. 그죠? 네. 그저 덧없이 이슬 같고 그저 물방울 같은 더듬은 것도 또한 거기에 속하는 거지만, 그런 반면에 그 영롱한 이슬이 이쁘잖아요. 잠깐이면 없어질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한철 잠깐 꽃 피었다가 여름에 활짝 꽃 피고 그냥 세상에 푸르렀다가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잎새기 다들 그냥 단풍도 다 떨어지고 그렇죠. 세상이 그냥 우울할 정도로 그냥 다 그냥 다운돼 있죠. 박에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새 보면은 아주 또 새록새록 또 새 옷을 입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잠깐 한철 살다가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철 사는 세상에서 그 영롱한 아침 이슬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그걸 보면서 영롱하게 비치는 내 얼굴과 더불어 물방울을 보면서 그 기쁨을 가질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만약에 그걸 보고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어디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보면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뭐 우주가 한도 끝도 없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면서 이 수십억 인구가 살면서 달에 가본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 가까운 달에, 제일 가까운 달에. 그러면서도 그냥 말은 그냥 뭐 은하계면 뭐면 뭐 별놈의 은하계를 다 그려놓고 뭐 해놓고 뭐 무슨 뭐 위성이 뭐 천년을 가서 뭘 했다느니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본 일이 없죠. 그죠?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지구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지구 이렇게 땅덩어리 보면 우리가, 여러분은 진짜 요 안에서만, 동네 안에서만 이렇게 사는 거지 나가본 일 있어요? 나는 여기 캐나다에 살면서 이 캐나다 지도를 보면서, 처음에 캐나다 지원에 온다 그러니까 캐나다 지도를 펼쳐보니까 야, 이거 멋지네 진짜.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가 캐나다는 밀농사가 평원이 있고 프레이리가 있고 뭐 멋진 땅에다가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그런 것만 알고 좋다고 해서 와서 사는데, 살아보니까 30년 동안 맨날 이 구석에 처박혀 갖고 한치도 못 다니고 말이야. 다닐 자유도 없어. 법회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냥 여기 맞춤에 묻혀 사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 아니 심지어는 우리 어떤 분들은 여기 몇십 년 살면서도 밴쿠버도 안 가보셨대. 그죠? 그건 좀 너무했지.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못 가봤지. 가본 일 있어요? 여러분들 남극 가봤나? 북극 가봤나? 가본 일도 없어. 남극 북극이 아니라 저 에베레스트 산도 포함해서 어디 티벳을 가봤나? 무슨 나도 인도도 못 가봤어. 근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가본 데가 별로 없어. 그죠?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한국이나 왔다 갔다 했지. 그죠? 그렇게 넓은 땅이 진짜 넓은 건지 거짓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면서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놨죠? 그냥 구석구석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신장 밑으로 해갖고 외몽고 쪽에다가 그 사막인데, 지금 우리 사막으로 알고 있죠? 얼마 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거기 약 1,500개의 그냥 아주 내륙 호수들이 아주 있어갖고, 아무리 사막이라 그래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옆에서 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서 밑에다가 땅속에다가 원자폭탄을 갖다 수천 번을 해는 바람에 쌍화를 버렸어. 밑에서도 오염되고 위에도 오염됐어. 완전 사막으로 변해버렸어. 그래 놓고는 이제 봄만 되면 그냥 바람만 불면은 전부 날아오는 거지. 그래 놓고는 또 이 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써도 소용없어. 황사 마스크라는 전문 마스크가 필요해 이제는. 그리고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안에 공기 정화기가 이제는 또 수도 없이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서로 먹고 먹히는 세상이 된 거야. 그래 놓고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시침이 딱 되면 그 끝이야. 힘없는 놈한테 너 때문에 그랬잖아 임마 하고 탁 때리면 그만인데 이거는 힘이 세거든. 그러니까 손도 못 들어. 그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아마존에서는 그저 지들 그저 1년에 그저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 다 태워버려. 왜? 딴 나라에서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우리 지구의 허파야. 그러면 그건 네 허파냐 내 허파냐 상관없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할 말 없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바다는 1년에 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1년에 수천만 대의 어선이 이 1년에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어획량이 숫자가 입에서 헤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물고기들을 그냥 싸그리 긁어가고. 뭐 생태계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뭐 저기 그린 보트니 가갖고 뭐 고기 잡지 말라 이거 전부 쇼예요. 걔네들이 오히려 쇼를 하는 거야. 진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가서 바다를 보호하자 하고 막 피켓을 두고 앞에서 배를 막아서 100만 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한 대 쫓아다닌 거야. 그래 놓고 나머지 99만 9,999대는 얘기 안 하고 그 한 대에 대해서만 뉴스에 나와갖고 뭐 그린 뭐 보트에서 뭐 방해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고 이런 한마디로 쇼를 하는 거지. 도대체 뭔 짓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멀쩡한 대낮에 두 눈을 끄고 코를 베는 격이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야. 점점 엉뚱한 거야. 여기 일로 가라 일로 가면 서쪽이다 해놓고 동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한참 가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지 서쪽하고. 마치 그런 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 불자로서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첫째는 사람이 자기가 첫째 문제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가장 심각하냐면 무기력증. 그거를 갖다가 자기 안에다가 슬쩍이 감춰놓고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진짜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기라는 존재는 너무 미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수적으로 안쪽에다 보물창고처럼 거기다 숨겨놓고는 자기조차 꺼내질 않아요. 말하자면 직시하질 않아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그래놓고는 또 의식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그렇고 TV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대중 속에서 하나의 그냥 흐름 속에 그냥 타면서 그냥 거기서 안도감과 안정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대중 속의 고독이란 말 있지. 그러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면서도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그걸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아니까 그걸 다 이용해 먹는 거야.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그 혼란한 시기에 갑자기 난리가 치고 그러니까 그 군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랜만에 박정희가 쫓아내기 위해서 대모를 크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서 또 다른 또 군인들이 와갖고 또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광주에서 시컷 엄청나게 당하고 나서 야 이거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뭔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나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대중심리가 뻔하거든. 그러니까 3S 정책으로 갔지.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고 했죠. 그 당시에 웬만한 이 영화들은요 엄청나게 풀렸어요. 그때부터 그냥 엄청난 영화들이 그냥 뭐 검열이 없어. 거의 뭐 폭력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스포츠 전 국민이 스포츠에 몰입돼 갖고 뭐 전국에 뭐 야구 축구 할 것 없이 막 사람들이 난리치고 그때부터 갑자기. 그리고 영화에 사람들이 막 스크린에 빠졌던가 TV에다가 막 우리나라 최고 TV 만들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5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점잖게 이제 탁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이제 뭐 개헌을 다시 해갖고 직선제 개헌을 해갖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죠? 그게 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냐 이거야.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거 뻔한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나만큼 다 똑똑해.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구글에 한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면 이 세상 다 집어먹어요. 걔네들이.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다 잘라버려. 나가 임마. 내쫓아. 그래놓고 또 이상한 놈 또 들여다놓고 천재야. 전부 다 천재. 들여다놓고 2, 3년 실컷 뿌려먹고 나가. 그러니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이것이 이 지구를 다 삶아먹고도 남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해요?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내 마음속에 잠재된 무기력감이란 말이야.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지.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지. 응? 그 내재적으로 내 안에 잠겨 있는 자기 열등감, 자기 무기력감이 안에 내부적으로 아주 엄명하게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그런 것이 자기를 잡고 있는 거야. 나 하나 뭐 잘한다고 해서 뭐 베끼는 거 있나? 아주 그냥 편안하게 나오지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진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진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 부처님 2500년 당시에도 그러셨다는 거야. 세상이. 똑똑한 놈들이 다 해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너 정신 못 차리면 네가 안전한 줄 알고 있지? 네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사는 놈들 다 50%는 다음에 다 짐승 껍데기 써야 돼. 역사를 보라. 역사를 보라. 이거 이 땅에도 그렇고 여기 북미 역사는 처참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99%라고 여러분이 보면은 맞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 거의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갔어. 아무 이유 없이. 여기다 버젓이 여기다가 뭐 도시 만들고 아주 멋지게 그냥 아주 뭐 선진국처럼 살고 있지만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은 무시무시한 거야. 그 후손들이 다 받고 있을 거예요. 후손들이. 오고 가는 세월이니 그러니까 어떡하겠냐 하는 거죠. 그죠?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야. 맨날 옛날에는 KBS, MBC, 뭐 TBC 이런 데서만 새 방송에서 안 나오면 끝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지가 유튜브 만들어갖고 뭐 5만 가지 다큐멘터리 다 만들어 수천 개 수만 가지가 다 나와. 보고 싶은 건 지가 찾아가면 그 사람이 유튜브 다 만들어놨어 다큐멘터리로. 이런 정보 시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서 과거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든 간에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한테 대들던 생각나죠? 우리 아빠 엄마는 너무 구식이야. 지금은요 내 자식한테 나는 구식 정도가 아니에요. 대화가 안 돼. 한마디로.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세월이 가면 다시 돌아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과거는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지금 잘해야 된다고. 지금. 근데 지금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냐 이거야. 그럼 안 된디.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거. 넘버 원. 자기 자성을 알자. 이게 넘버 원이야. 넘버 원. 그래야지만이 이런 무상한 세계에서 여러분이 진짜 자기의 내면적인 그 두려움과 그 열등의식과 무기력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내면으로부터 나와야지. 내면 속에다 그런 거 가득히 감춰놓고 바깥으로 난 자유다 소리 질러봤자 입만 아파. 아무 소용없는 거야. 쓸데없는 짓도 왜 해? 그죠? 우리가 좀 실속 있게 살자. 실속 있게. 실속 있다는 게 뭐야? 내면이 충실해야지
내면은 그냥 암에 걸려갖고 막 4기 5기가 되는데 겉으로 그냥 멋진 이슬 입고 멋지게 화장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미소를 짓는 게 그게 뭐야?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내면에 실속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냥 사는 데서 그냥 그만한 집이면 된 거야. 더 이상 집 욕심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 지금 그거 욕심 부릴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내가 사는 데서 따뜻하게 살고 그냥 온화하게 살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고 가족과 더불어 그냥 때가 되면은 같이 크리스마스든 뭐 성탄절이든 뭐 무슨 뭐 추석이든 언제든 같이 모여서 모일 때는 모이고. 여기는 이 캐나다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땡스기빙 때는 땡스기빙대로 그냥 크리스마스대로 다정하게 살고 서로 좋아하고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서로 베풀고 살아요. 서로 간에 아주 서로 간에 누구 생일이 오면 생일 선물도 이쁘게 해서 맨날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실속 있게 내 자신의 내면에서 내 주인과 하나가 되는 길을 가자. 그거는 내가 지금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삶의 일상 속에서 하라는 얘기지. 응?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닥다리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것에 머물거나 그것에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응? 불교 내에서도 그렇고 불교 밖에서도 그렇고 뭐 안이 있는지 밖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수행하는 방법도 그렇고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그냥 말 그대로 생활이 곧 참선이야. 그냥 생활만 써면 되는데 생활만 써놓으면 그냥 막연하니까 그다 생활 참선이라고 붙인 거야. 참선 그러면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생활이라고 또 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참선 아니면 없고 생활 아니면 없고 그 순간순간이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된다. 그죠? 지금 해서 내가 내 자신의 이 진정한 내 자신에서 내가 깨어나자. 그 전기차 만든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대죠. 99.9%의 확률로 이 지구는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친 소리죠? 그죠? 원래 미친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친놈이 미친 소리를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씩은 귀담아 들을 만한 거예요. 절대 미쳤다는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99.9%가 뭐야? 100%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먼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3000년 후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겠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삽니다.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기에 나타났다가 저기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드러났다가 뭔가 마음에 어떤 그것이 고정된 게 없어요. 큰 스님 말씀처럼 그냥 정원을 확 만들어놨고 멋지게 살다가 일 있으면 정원을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시 뭐 다시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 산다고 생각하면 그 차원에서 지금 세대를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환상처럼 만들어 놓겠죠. 양적 컴퓨터나 이런 걸 처리해서 모조리 모든 것이 반응하게끔 만들어 놨겠죠. 네.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게임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시카고에 들어가서 뭐 나쁜 놈들하고 싸우는 게임에 들어갔어. 근데 시카고에 딱 들어가 시카고가 펼쳐져 있어. 그래서 시카고의 1번지에 들어가고 시카고 1번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차를 타고 움직이고 총 쏘고 별 난리를 펴. 그러면 그 안에서 푹 싸우고 그러면은 내가 시카고라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그 게임에서 필요한 모든 그 서브 용량이나 그런 것들은 그 1번지에서만 만들면 돼. 나머지 2번지, 3번지, 100번지 뭐 다른 뭐 시카고 저쪽 외곽도로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도 없어. 거기만 하면 돼. 그럼 사람들이 거기 시카고인 줄 알아. 그럼 만약에 그 무대가 바뀌잖아? 그럼 그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다른 거는 만들어 놓지 않았지. 응? 그게 양자역학에 속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가 눈이 가는 곳에 거기에 구슬이 있는 거야.
분명히 여기 구슬이 있었는데 내가 눈이 일로 옮기는 순간에 구슬이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내 눈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 그럼 구슬이 그렇게 많아야 되잖아. 구슬이 없어. 존재하지가 않아. 내 눈이 가는 곳에만 존재하면은 전체가 다 존재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배울 기회가 없지만 다음에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 학문의 기초야 이게.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미리 왕자역 그걸 배우고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나만 각성을 시켜놓고 가면 돼. 즉 넘버원 자성을 알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만 열심히 배우고 가면 다음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양자역학을 부모가 가르쳐놓고 이거 좀 봐라 그러면 그게 원리가 뭔지 알게 되는 거야. 왜? 이미 거기서 장애물이 없어졌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 학원 가서 양자역학을 배우고 죽는다고? 그럼 그게 바로 바보라는 거야. 바보라는 증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자성을 알면 돼. 그러다가 다음 생에는 한번 진짜 내 속 편하게 억만장자로 세상에서 돈 다 뿌리고 한철 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자성부터 알아. 돈 버는 법 배워갖고 가지 말고 자성부터 알면은 자기가 딱 태어나서 뭔가 하고 싶은데 과거 전생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시험만 왔거든. 소몰소몰 올라오면서 자기의 자성으로서 자기의 근본으로서 자기가 열면은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분하게 내 삶을 돌아다 봐야 돼. 관조하면 차분하게 시끌벅적하게 그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관조 차분하게 들여다 봐야 돼. 응? 삶의 일상 속에서. 그렇지 하루에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 있다고 생각해요. 수천 번, 수십만 번 있어. 그러니 못했다는 소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안 했다는 소리는 할 수 있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진정으로 참선의 도리, 근본적인 그 길을 찾아가는 도리를 알고 가자는 거야. 묵묵히. 그리고 제가 그랬죠? 항상 내 이 공부는 자기 옆에 누워 자는 남편도 모르게 하고 아내도 모르게 하는 공부야, 이거는. 그거 요만큼이라도 그거 생색내면은 그거 김새는 거야, 김새는 거. 절대로 생색내면 안 돼. 그 이름하여 상이라 그런 거예요. 상이라 그러면 무슨 뭐 다른 게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말은 우리한테 이거 와 닿지가 않아.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이란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이 와 닿지가 않아. 한마디로 뭐야? 생색내지 말라. 이거 생색내지 말라고.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길에서 진짜로 눈을 부릅뜨고 그냥 불이 확확 타는 자기 눈길로 자기를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찾지 못하면 그 보물 찾지 못하면 거지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 보물 찾으면 진짜가 되는 거고 보물 못 찾으면 다 거지야. 그 쓸데없는 거 그거 다 세상에다 두고 갈 거 있어봤자 빈손으로 가니까 거지지 다. 그걸 잡아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중간 없어요, 중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짜로 자기가 제대로 알고 돌아다 보는 마음에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근본이 다 있구나 하고 알던 모르던 우선 편안해야 돼. 우선 너무 편안한 거야. 왠지 편안해. 왠지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안심이야. 응? 자기가 그렇게 철두철명하게 거기서부터 자기가 자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기를 의심하고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믿고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 해를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월을 살아오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오직 신경 써야 될 거는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이 자리에 무사히 이 자리에 이 날을 맞이하기까지 무수한 세월을 통해서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그 내 몸의 모든 세포와 생명들이 나를 지켜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엎드려 절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합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어?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 서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이게 진짜 절이지. 응?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실속 있는 내 삶을 챙겨나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죠? 네.